이준석 대표가 어제죠. 어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자접수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스스로 밝혔고, 오늘은 말이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이른바 국바세라고 하죠. 이 국바세는 뭐 이준석 대표 지지 모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는 단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국바세가 오늘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서 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국민의힘이 또 난리가 날 것이고, 기각이 되면 또 기각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을 것이고, 이건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 어쨌든 당내 얘기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바세 또 오늘 가처분 신청 낸다네요. 저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바사라는 분들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당이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야 되고, 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때 이준석 대표가 가질 정치적 부담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꾸는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진짜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 아니십니까? 당대표가 당을 향해서 뭔가 법적인 판단을 구한다는 그 모양새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코 유쾌하지 않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행보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일단 가처분을 냈고 국바세도 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려스러운 마음이고, 법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최 교수께 그럼 이제 뭐 상대당 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과는 나올 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가 됐든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이 논란을 조금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뭔가 제안,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최 교수께서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딱히 제안 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법적 조치를 안 취하고 조용히 끝나길 바라는 거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고, 그럼 결국 키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쓰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난다 한들 뭐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뭔가 행동을 안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기를 하려면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묘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준석 대표 개인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루트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밖에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이 대표는 아마 이런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윤석 대표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뭐 과거 종전처럼 순회하거나 또 언론에도 꽤 자주 출연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아마 계속할 겁니다. 계속 입당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게 미디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방송마다 나가가지고 만국과의 투쟁을 하겠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진중권 전 교수의 목소리도 이어서 있었군요. 그러니까는 뭐 아마 기각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막 그동안 한 것처럼 막 패널로 방송에 출연해서 막 여론전을 펼치면서 할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인데,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떠세요? 뭐 이준석 대표를 아까 최 교수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이준석 대표랑 만나든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죠. 그럼 당무에 어떻게 해야 관여하지 됩니까? 않는다고 예. 말씀하셨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걸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됐을 경우에 밖에서 활동을 한다. 물론 여론은 많이 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으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원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불쾌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밖에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그분들의 반대의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그럼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을 하지 않는 부분이 국민 또는 당원분들께 형성이 된다고 볼 때는 예. 뭔가 본인이 공직선거를 나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극렬한 반대층, 지금 여야가 항상 선거를 하다 보면 뭐 수도권이든 뭐 일부 지역 빼고는 단 몇 퍼센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당원 전체 또는 저희 당의 지지층 전체의 지지를 받아도 이기기 어렵고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당원 내에서 지지층 내에서 본인에 대한 극렬 반대층을 형성하는 이 정책 행보가 과연 맞느냐, 제도권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 맞느냐, 저는 네.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